타그리소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평균 18.9개월이 지나면 이제 내성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개월만 해도 바로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4명 중에 3명 중에는 몇 년을 써도 내성이 전혀 안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EGFR 양성 비소세포 폐암의 표적 항암제 선택, 나는 어떤 약으로 치료받아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박동원 교수님을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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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암 진단과 치료를 함께하고 있는 박동원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먼저 폐암의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일반적인 폐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항암 치료는 의학적 용어로는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항암 치료라고 일컫겠습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고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전신 치료를 말하는데요. 항암 치료가 수술 전 혹은 수술 후에 보조 항암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는 진행성 혹은 전이성 폐암에서 사용합니다. 항암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항암 치료로 알려져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비해 분화 속도가 빠른 암세포를 비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고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정상적으로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모낭세포, 머리카락은 매일 자라고, 그리고 점막, 입점막, 위장점막은 계속 탈피와 생성을 반복하고, 골수 같은 매일 피를 만드는 그런 조직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분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탈모나 구내염, 구역구토나 골수억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다룰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고 표적을 가진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효과적인 항암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암 자체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죽이는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운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예후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암세포를 표적하여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특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게 어떤 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적항암제는 폐암 발생과 성장에 특정 유전자 변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마치 폐암이 특정 유전자에 중독되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표적항암제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폐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고, 표적항암제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가 주사제인 것에 비해서 경구 투여도 가능하고요. 암세포를 보다 특이적으로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 또한 더 우수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폐암 표적 치료제를 쓸 때 EGFR 유전자 변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EGFR 유전자 변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EGFR 유전자 변이라는 게 폐암 환자분들의 치료를 정할 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EGFR 유전자 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글로 EGFR이라는 말은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글이 너무 길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라서 이번 시간에도 EGFR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 중에서 가장 흔한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치에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 암이 발생하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암유전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유전자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 유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유전자 변이는 보통은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되진 않고 보통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유전자 변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유전자 변이는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이나 또는 비흡연자 또는 한국을 비롯한 이런 동양권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비소세포 폐암의 대략 30에서 4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비흡연 여성이나 동양권에서 발생하는 비소세포 중에 가장 흔한 폐선암의 경우에는 대략 절반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EGFR 유전자 변이가 양성이라고 하면 하나다라고 환자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 엑손 18번에서 21번까지 이제 쭉 분포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엑손 19번 결실 그리고 엑손 21번의 L858R이라는 유전자 변이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흔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90% 정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EGFR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EGFR 유전자 변이는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서는 당연히 EGFR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단된 폐암에서 반드시 EGFR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EGFR 유전자 변이 양성이다라고 일컫는데요. 폐암을 진단하는 것은 조직학적 확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직 검사에서 획득된 조직에서 보통 EGFR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EGFR 유전자 변이 특징적으로 하나만 확인하는 개별 검사인 PCR 검사도 있고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되게 많은 다른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유전자 분석법인 NGS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이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 조직을 잘 얻었는데 폐암은 잘 진단을 했는데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유전자 변이 검사를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혈액이나 다른 검체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검사도 있고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별 검사를? 개별 검사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전체 유전자 검사는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 NGS는 너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네. 저희가 빨리 검사하는 알크나 EGFR이 대표적인 건데 알크는 면역 염색으로 바로 이틀이면 나오고요. 그 EGFR 유전자 변이는 물론 PCR로 제한적인 숫자를 하지만 대부분이 한 2주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차이가? 비용이 좀 문제입니다. 사실 그 EGFR 유전자 변이는 다 급여 적용이 되는데 NGS는 이제 병기가 1, 2기에 따라서 혹은 3, 4기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 2기에서는 거의 90%를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요. 3, 4기에서는 거의 50%, 60% 정도 내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GFR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흔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환자 직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환자는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었고 표적 항암제를 사용했던 직례가 있었습니다. 73세 여환이었고요. 2019년 11월에 폐암을 진단했고 EGFR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 폐하에 1에서 2cm 정도 크기의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결절이 굉장히 많이 관찰됩니다. 이것이 모두 폐암인데요. 이 중에 하나를 조직 검사해서 저희가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행된 4기 폐암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환자 동의하에서 타그리소라는 표적 항암제를 비급여로 투여를 했었는데 당시는 이제 급여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을 사용하고 3개월이 되던 2020년 2월 사진을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던 작은 종양 결절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흔한 유전자 변이인 엑손 19번 결실 혹은 엑손 21번 L858R 유전자 변이 양성인 진행성 비소세포폐 환자에서 이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인 지금 급여가 되고 있는 타그리소나 렉나자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본다면 대략 4명 중에 3명 정도가 종양 크기가 적어도 30% 이상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치료받는 환자 80% 이상이 1년 이상 생존하고 50% 이상이 3년 이상 생존한다는 그런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뇌전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뇌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경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 이런 효과적인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 EGFR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 건데요. EGFR 표적 항암제라는 약이 사실 처음 나온 약이 아니고 개발된 지 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네, 1세대, 이제 3세대 이런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워낙 유명해서 네. 사실 이게 의료진들 말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약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최근에 급여가 도입된 약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올해 이제 가장 핫했던 게 2024년 1월 1일부터 타그리소와 렉나자가 동시 급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EGFR 유전자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급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세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적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1, 2세대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1세대는 이레사, 타세바라고 해서 거의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약이고 2세대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오트립과 비진프로라는 약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이제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한 타그리소와 렉나자가 있는데요. 사실 1, 2세대가 최근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죠. 1, 2세대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3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 이유가 1, 2세대를 사용하고 나면은 내성이 생기는데 40에서 50% 정도의 T705M이라는 엑손 20번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깁니다. 그것이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3세대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잘 사용해 보는데 이런 3세대 약제가 1, 2세대 약제보다 특히 1세대 약제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1차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번에 급여하게 승인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EGFR 유전자 변이에서 렉나자와 타그리소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흔한 유전자 변이, 엑손 19번 결실과 엑손 21번 L858R 유전자 변이에서만 현재 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전자 변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 두 개의 흔한 유전자 변이에서만 이제 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1세대, 2세대 약제는 1차 약제로 거의 안 쓰이게. 사실은 1, 2세대 약제도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세대를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흔하지 않은 유전자 변이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약제들이 또 효과적인 약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유전자 변이의 상태 혹은 경제적인 문제의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약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EGFR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항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렇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에 폐선암이나 혹은 비흡연자인 경우에는 다른 알크라든지 로스원이라든지 다른 유전자 변이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저것 다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면역 치료를 또 적용할 수가 있어서 면역 치료,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를 콤비네이션해서 하는 치료가 지금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선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성, 전이성 폐암을 진단받게 될 경우에 이제 환우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효과적인 신약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EGFR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EGFR 표적 항암제를 흔한 유전자 변이에서 분명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드문 유전자 변이로 오게 되면 엑손 20번 삽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유전자 변이의 경우에는 이런 표적 항암제가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4명 중에 3명 정도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4명 중에 1명은 또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경과가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고 또 암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암이 하나의 유전자 변이로만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암을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사실 아직은 제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 남아있죠. 또 부작용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발진이라든지 여드름 같이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구내염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하고 환자분들도 이전 점에서 꼭 주의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우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항암제를 계속 쓴다고 해서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표적 항암제 내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환우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치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인 타그리소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 평균 18.9개월이 지나면 이제 내성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 반 정도가 되겠죠. 1년 6개월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약을 못 쓰는 경우가 이제 평균적으로 생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명 중에 1명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개월만 해도 바로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4명 중에 3명 중에는 몇 년을 써도 내성이 전혀 안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9개월이라는 숫자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내성이 생긴다는 그런 말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성 기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면 조직 검사를 다시 해서 혹은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내성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곳에 맞게끔 약을 또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전자 변이와 표적 치료제를 설명할 때 꼭 보여드리는 표가 있어요. 과거 EGFR 유전자 변이를 잘 알지 못하던 시기 190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진행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인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로 유일하게 치료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략 평균 생존율이 7.9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치료를 해도. 그런데 EGFR 유전자 변이를 알게 된 2005년 전후 그리고 유전자 변이 양성 환자에게 표적 항암제를 투여하게 된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굉장히 생존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유전자 변이 양성 환자에서 표적 항암제 3세대를 투여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생존율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EGFR 표적 항암제가 항암 치료고 부작용도 있고 내성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적이고 열심히 치료받으면 분명히 생존율의 개선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제 폐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응원하고 또 열심히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치료 임하시는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이가 발생을 했거나 일부가 진행했을 때 그 전이 병소가 많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쪽을 이제 고설량 방사선이나 수술적으로 절제를 할 경우에 이제 생존율이 실제로 꽤 향상이 됐거든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이가 되거나 다시 진행이 되더라도 치료 옵션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저도 실제로 요새는 그런 환우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진행이 돼도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수술 혹은 수술을 하면서 다음 항암제를 쓸 때까지 버티기도 하고 맞습니다. 환우분들의 증상도 많이 개선시키고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예후가 증진되고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잘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폐암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